네, 뉴캐슬 대학교 재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캐슬 대학교 약대에서 1학년 재학 중인 유지슬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저는 문과 출신에다가 화학과로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화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약대를 계속 준비하다가 피트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죠. 근데 그 피트가 없어지면서 그럼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영국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약대에 대한, 약사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클까 봐요. 강하게. 이제 좀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꼭 해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영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교육을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국을 가겠다 해가지고 영국을 오게 됐습니다. 여기로 와야 되겠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갈 때 대학 성적. 네, 그 다음에 졸업장,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했는데 저는 조금 오버 퀄리피케이션이다 해가지고 왜 여기를 와야 되나, 파운데이션을 거쳐야 되냐, 너는 뉴카스를 지원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자기소개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지금까지 왜 빈 공간이 있냐.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거? CV를 작성해가지고 제가 네. 그 중간중간 일을 조금 했어가지고 네. 그것까지 다 합쳐서 CV를 보냈습니다. 그 결정까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20살도 넘어서 이제 성인이 대부분 유학 생각하면 그 전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졸업까지 했는데 간다고 했었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부모님은 이제 지금까지 한 공부가 아깝다 해가지고 최대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도 지원해주실 때 가야 되겠다 네네. 이 생각으로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학비는 어때요? 학비 많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네. 들죠. 약대는 조금 더 드나요? 더 네, 많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그럼 생활비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저는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이게 좀 적게 쓰는 케이스고 그러네요. 저는. 네. 그다음에 학비는 전반적으로 5천만 원대가 되거든요. 1년에? 네, 1년에. 근데 1년에. 이것도 오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환율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지만 네. 1년에 한 5천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5천 좀 넘어요. 5천 좀 넘어요. 네. 그럼 생활비까지 하면 6, 7천 정도네요. 그렇죠. 네. 지금 지내보니까 어때요? 전 부산에 살았는데 네네. 이 도시가 약간 부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예. 해변가도 딱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약간 좀 더 여유롭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좋아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영국 유학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이 뉴캐슬을 선택한 이유는 또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인터뷰가 없었다. 인터뷰가 없었다. 모든 영국 약대는 뉴캐슬 제외하고 다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인터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파운데이션을 거치면 뉴캐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었어요. 내가 성적만 된다면. 그거 보고 왔어요. 인터뷰에 대한 부담이 있었나 봐요. 엄청 컸어요. 영어 인터뷰에 대한. 그러니까 유학을 생각하면 당연히 영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20살 이후에 결정을 했으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나서 결정한 거니까 그때까지 영어에 대한 부담은 또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결정할 때는 그냥 맨 땅에 헤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고, 와가지고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와가지고 사람들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영어에 대한. 안 그래도 한국 영어가 약간 리딩이랑 리스닝에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피킹이 아니죠. 예. 스피킹도 IELTS처럼 아카데믹한 것만 해봤지,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나의 의견을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하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어려워가지고 거의 초반에는 입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타벅스 갈 때도 계속 개날개로 이거 계속 연습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좀 열리던가요? 사실 막 100% 열렸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섞이면서 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유로움이 조금 찾아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한국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지 어떤 다양해요. 친구들일까요? 다양해요. 홍콩 친구도 있고 필리핀 친구도 있고 네. 영국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네. 지금 그러면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수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한국이랑 그 교육 시스템이 다른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게 한국은 강의 완전 렉처식으로만 하니까 안 그러면 실험 강의 이거 반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1학년 때부터 석사처럼 한다고 해야 되나? 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강의도 있어요. 다 같이 듣는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는 이제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수업이고, 워크숍은 교수님이랑 같이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준비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스피킹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는데. 준비는 그냥 말해야 될 때도 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네. 그때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가지는 게. 네. 그럼 자신감은 어떻게 가졌어요? 자신감은 친구들과 친구들과. 연습을 통하여,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여기는 네. 또 좋은 게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얘기하면 옆 사람이 얘기를 걸어줘요. 그래요? 네. 그런 스몰 친절하네. 토크들. 네. 자잘하게 그렇게 스몰 토크들 이어가면서 네, 자신감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더 약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어때요? 네, 저는 저번 주에 커뮤니티 파머시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영국에서 커뮤니티 파머시를 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한 게 영국은 환자들한테 약사들이 백신을 넣거든요. 그리고 또 파머시 버스트라 해가지고 처방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좀 더 환자들과 밀접하게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한국에 비해. 네, 한국에 비해. 그러면서 환자들의 전반적인 웰빙에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진짜 약간 뭔가, 나도 저분의 건강을 진짜 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여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올 때는 사실 저는 국가수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국가수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국가수에 또 약사를 뽑나 봐요. 네, 약사 자격으로 독서학적으로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PhD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국가수를 하지 않을까.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유학 온다고 했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나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반대하고 아, 그래요? 네. 안 그래도 한국에 계속 살다가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거의 막 제가 29살인데 29살까지 한국에서 한국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네. 다른 곳에 가가지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돈이 없을 때 또 내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네. 대신에 이제 제 친구들은 드디어 너가 뭘 하는구나. 결정했구나. 그러면 유학을 결정했었을 때는 27살이었던 거죠? 네, 그 정도 됐어요. 27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약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영국 유학은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뭘까요? 근데 확실히 한국 약대에 비해 영국 약대는 들어가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 확실히 경쟁률이 좀 적기도 하고 학부 면에서. 학부 면에서. 네네. 네. 근데 이제 가족들과 온전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 외로움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네, 자립심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보고 근데 확실히 오면 좋은 게 다양한 문화권 사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같은 학과에 친해진 애들이 영국 애도 있고 필리핀 애도 있고 대만 애도 있고 홍콩 애도 있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면서 실습도 같이 1학년 때부터 나가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졸업만 하면은 약사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과정 좀 알려줄래요? 우선 약대 학부가 4년이고 4년은 학석사 포함이에요. 네. 졸업하면 석사학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부만 졸업한 거고 영국 약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인턴십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 졸업하고 인턴십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약사고시, 영국 약사고시를 치고 합격하면 영국 약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배들을 보면.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른 게 네네. 학교마다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합격률이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뉴캐슬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만약에 한국에서 약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경쟁률이 치열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고민을 한다면 여기 영국 유학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자기가 어느 약사가 되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내가 제약회사를 가가지고 약을 제조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 약대의 커리큘럼이 딱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클리니컬을 가가지고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가고 싶다 하면 영국 약대가 딱 맞아요. 근데 영국 약대는 좀 더 실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요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사람들과 대면하는 약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그런 식으로 좀 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나는 이제 화학 쪽으로 빠지고 진짜 이런 드러그 약물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하면 그냥 파마콜로지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 약사가 돼야 되겠다. 네, 하는 친구들은 영국 약대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강조점으로 실습을 좀 얘기했는데 실습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선 1학년 때는 많이는 나가지는 않는데 커뮤니티 파머시랑 하스피털이랑 번갈아 가면서 나가요. 근데 커뮤니티 파머시를 갔을 때는 그것도 이제 약국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약국의 약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제가 가는 곳은 약사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알려주셨거든요. 이게 이것 뭐냐 저건 뭐냐 배운 거 다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약 채우면서 그 약 이름 익숙해지게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알려주시고 하스피털은 제가 아직 나가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사님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같이 옆에서 듣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랑 만나면서 그 설명도 같이 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을 학부 때 할 수 있는 게 대단하네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실습은? 실습은 네, 저는 괜찮았어요. 네. 그 스케줄이 일주일로 따졌으면 어느 정도나 돼요? 수업 비중에서? 근데 많지는 않아요. 우선 1학년이기 때문에 네, 많지는 네. 않고 저는 커뮤니티 총 3번 하고 하스피털도 한 3번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어떤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실습이요? 실습은 솔직히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니까 네네. 네, 저는 그나마 이제 지식이 있는 케미스트리나 아니면 아. 파마콜로지가 이해하기가 저는 쉽더라고요. 왜냐면 하고 왔으니까, 네, 네.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한국 대학교처럼. 네. 한국 대학교는 저희 과를 예로 들자면 일반 화학부터 해가지고 다 기초 작업을 겪어가거든요. 렉처식으로 다 알려주죠.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너는 그거 기본으로 알고 있지 하면서 그냥 냅다 내리붙는. 네. 그러면 20살 이후에 이렇게 뒤늦게 결정한 부분, 유학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죠. 네. 네.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그냥 좀 더 그때 이렇게 보완했으면 지금은 좀 더 여유로울 수 있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만약에 거기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뭔가 틀에 박힌 사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음으로써 다양하게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치관이 성립이 되면서 네.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게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나도 유학을 생각하고 싶은데 선뜻 결정을 못하는 망설이는 친구가 있다. 어떤 조언을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망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우선 그 다음에 완전히 쉽게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와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 망설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가 여기서 얻은 거로는 오면 좋긴 하다. 어떤 점이요? 우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다 짜주거든요. 시간표는 내가 짜긴 하지만은 거기서 다 짜주는데 영국은 자유를 주지만은 그 자유는 너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 영국 유학을 오게 되면. 네, 여기 오면 시간 관리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나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설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것도 괜찮고 그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저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저희가 응원할게요. 네. 그 이유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